안녕하세요. 장세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의뢰인분들은 변호사님 저 이혼해야 될까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이혼 여부는 당사자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확고하시면 그때 다시 오세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뭔가 그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미 이혼 의사가 확고하시고 정말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아시는데 그냥 한번 용기 얻고 싶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정말 이혼 여부가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 좀 아직 있다거나 또 뭐 자녀들이나 뭐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내가 좀 이혼 여부가 정말 고민이 돼서, 근데 그걸 또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그런 조언을 드리기도 했냐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저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이런 조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9개월 전쯤이었나? 그때 혼인관계 회복을 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미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혼인관계를 한번 회복시켜 드렸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남편분이 원래 외국 국적이세요. 근데 뭐 직업상 이제 한국에 체류 중이셨는데 이제 좀 이웃 주민으로 친하게 지내시다가 뭔가 좀 관계가 발전하셔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식도 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분이 어느 날 뭐 직업상의 이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의뢰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요즘 시대에 뭐 얼마든지 뭐 전환이 뭐니 다 잘 되는데 혼인관계를 유지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놀라신 거죠. 아니 그 아예 나라 떨어져서 살 거면은 이게 혼인관계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 의뢰인분도 여기에서 이제 정착한 직업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새롭게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 남편분이 정말 저기 글로벌 하신 분이신지 너무 이게 말이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차분히 나누다 보니까 이 의뢰인분이 원하는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1순위는 남편이 여기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제 계속 떠나려고 하는지. 그리고 2순위는 정말 떠날 거면 남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혼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형식적으로 계속 혼인신고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면은 의뢰인분도 뭐 솔직히 뭐 말씀드려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면 뭐 재혼을 하시거나 이래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직 애정이 남아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여기에 계실 게 아니면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한번 전달해 보시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들었더니 의뢰인분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말 극적으로 그 정도의 의사라면 남겠다 남편분이. 그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혼인관계 회복이 돼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시고, 그 해였나 그 다음이었나 뭐 크리스마스도 갑자기 나타나시고 뭐 다른 의뢰인분을 소개시켜주시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너무 고마우셨나 봐요. 뜻밖의 조언을 듣고 관계가 잘 풀리면서.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떠오르는 걸 말씀드리면, 뭐 황혼, 이혼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표현에 미숙하다 또는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이제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분의 사례가 지금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남편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다. 그리고 지금 소장 뭐 곧 날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왔대요. 굉장히 좀 이제 이혼이 본격화된 상황인데 의뢰인분이 원하는 거는 양육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양육 상황도 들어보고 뭐 쭉 들어봤더니 솔직히 양육권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신 거예요. 아이도 어리지, 그동안 엄마가 전적으로 양육해왔지, 친정 가서 이미 정착하고 있지. 그래서 이대로 이혼하시면서 양육권 확보하기는 어렵다. 물론 뭐 이러이러한 조언을 드릴 수는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 애정이 상실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좀 표현을 해보시면 어떠냐. 뭐 미안하다, 고맙다, 뭐 좀 애정 표현도 해보시고 한 번은 풀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다시 지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턱대고 이혼으로 갔을 때 사실 양육권도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관계를 한번 회복해서 이제 기회를 갖게 된 사례.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관계가 극적으로 풀리기도 하더라. 이걸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하모니온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아버님들이 너무 표현 안 하시고 인색하시니까 이 관계가 점점 대화가 단절되고 아버지들이 어느 날 소장을 받으시고 완전 놀래요, 진짜. 내가 왜 이혼 소장을 받았지? 그래서 평소에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뭐를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표현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